이어서 가족요섭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답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연 가족요섭과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주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이나 가족여성팀장입니다. 김민희 보육팀장입니다. 김은미 아동복지팀장입니다. 김연희 아동보호팀장입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930억 6,569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3억 8,705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서 429쪽부터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29쪽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지원은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의 미개최로 1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31쪽 여성안심 민간화장실 조성은 민간화장실 환경 개선을 통한 여성안심 민간화장실 조성을 위하여 2,100만 원을 증액한 2,64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쪽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은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의 양육비 및 학용품비 지원 사업비로 1억 3,767만 원을 증액한 12억 4,8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쪽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은 청소년 한부모 가족의 양육비 및 자립 촉진 수당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23만 원을 증액한 3,3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7쪽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은 한부모 가정의 학습 재료비, 명절, 생필품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5만 2천 원을 감액한 1억 1,7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쪽 건강가정 및 통합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종사자의 월 10만 원의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70만 원을 증액한 1,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쪽 건강가정 및 통합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비는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종사자의 월 5만 원의 처우 개선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도비 35만 원을 증액한 9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3쪽 건강가정 및 통합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비는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종사자의 월 5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사업비로 95만 원을 증액한 9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쪽 저출산 대책은 출산율의 저하로 출산 장려금 2억 원을 감액한 9억 8,85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쪽 보육행정 운영은 보육정책위원회 개회 및 열린 어린이집 심사 증가에 따른 수당을 증액하고 열린 어린이집 현판 단가 증액분을 반영하여 388만 원을 증액한 1,3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쪽 어린이집 지원은 후생복지비 지원 교사의 감소와 영유아 감소에 따른 간식비 지원액을 반영하여 3,499만 2천 원을 감액한 15억 1,83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쪽 누리과정 운영은 만 3에서 5세 유아 보육료와 담당교사 처우 개선비 및 운영비 지원 사업으로 도비 2억 원을 감액한 112억 5,84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3쪽 차상위 이하 아동 방과 후 보육료 지원은 방과 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차상위 이하 가구 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약아동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134만 원을 감액한 5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쪽 담임교사 지원비는 영아반 담당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처우 개선 지원 사업으로 2,880만 원을 감액한
19억 6,02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쪽 영아반 교사 등 특수근무수당 지원은 영아, 장애아, 다문화, 전문교육과정 이수 교사의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280만 원을 감액한 3억 2,3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9쪽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지원은 보육교사에 월 3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원교사 감소에 따라 1,080만 원을 감액한 3억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조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는 국공립 및 비영리법인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8,241만 9천 원을 증액한 40억 98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쪽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취약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1억 3,063만 6천 원을 감액한 23억 8,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쪽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을 위한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2억 5,584만 원을 증액한 33억 6,43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쪽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는 보육교사의 업무 공백 발생 시 대체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47만 원을 증액한 2,1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쪽 가정민간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은 조리원 채용 증가에 따라 1억 6,200만 원을 증액한 5억 7,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쪽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는 우수한 민간 가정 어린이집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천만 원을 감액한 10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쪽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은 맞벌이 및 근로 형태의 다양화로 인한 시간 연장 보육 수요 증가에 따라 4,320만 원을 증액한 1억 8,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5쪽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은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350만 원을 증액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쪽 어린이집 학중은 국공립 어린이집 2개소 추가 설치에 따라 2억 4천만 원을 증액한 15억 8,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쪽 안성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은 동북권 부속사업장을 2월부터 위탁 운영하게 되어 국내협의 28만 원 전에 감액한 4억 5,61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쪽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입니다. 관내 어린이집에 최초 입소하는 어린이의 감소분을 반영하여 1억 원을 감액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쪽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지원입니다. 시간제 보육기관으로 지정된 어린이집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130만 원을 감액한 4,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5쪽 경기도형 보육 컨설턴트 인건비 지원은 어린이집 재무회계 및 평가 컨설팅 지원 사업으로 62만 원을 증액한 4,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7쪽 아동복지행정 운영은 어린이날 행사 집행잔액 605만 원을 감액하고 아동보호 전용 업무폰 요금과 위원회 참석수당 265만 원을 신규 계상하여 총 340만 원을 감액한 5,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쪽 아동복지시설 운영은 아동양육시설의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577만 원을 감액한 13억 4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쪽 요부아동 그룹홈 형태보호는 공동생활가정 시설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568만 원을 감액한 13억 7,73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3쪽 입양가정 위탁아동 심리정서 치료 지원은 입양 가정 위탁 아동 중 심리치료가 필요한 아동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80만 원을 감액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5쪽 아동수당은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1억 1,100만 원을 감액한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7쪽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은 360만 원을 감액한 4,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9쪽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지원은 초등학교 정규 교육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으로 90만 원을 감액한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1쪽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지원 자체 사업은 다함께 돌봄센터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03쪽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은 다함께 돌봄센터 종사자 인건비로 1,326만 원을 감액한 1,3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5쪽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은 다함께 돌봄센터 한 개소 설치 확정에 따라 7천만 원을 감액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쪽 아동보호 전담요원 사업은 아동보호 전담요원 및 보호아동 지원비 등으로 2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09쪽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지원은 학대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분리되어 쉼터에서 일시보호되고 있는 아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50만 2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11쪽 결식아동 급식 지원은 저소득 가정 아동 및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평일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350만 4천 원을 증액한 10억 7,12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3쪽 결식아동 급식 지원은 저소득 가정 아동의 휴일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1억 8,455만 7천 원을 증액한 2억 7,23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5쪽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 지원은 8월 이후 신규 책정되는 결식아동의 급식비 지원으로 국비 8,145만 6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17쪽 기본경비입니다. 하반기 인사이동에 따른 증원으로 급양비 등 사무관리비를 증액하고 출장 감소에 따른 여비를 감액하여 146만 4천 원을 증액한 4,39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9쪽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건비는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력 충원에 따라 2,415만 7천 원을 증액한 1억 1,41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2쪽 반환금 기타는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등 67개 사업의 국토비 집행 잔액 및 이자 발생분에 대한 반환금으로 21억 4,230만 원을 증액한 27억 4,8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형 검토보고는 기재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팬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 의원님. 안정열 의원입니다. 팀장님들을 보니까 한 분만 바뀐 것 같아. 네, 우리 그렇습니다. 3중에서 김현희 우리 팀장님 달고 오셨네. 축하드리고. 431페이지 보면은 여성 안심 민간 화장실 조성해가지고 사각지대 민간 화장실인데 이거 이 시내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민간 화장실을 개방한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상가등 건물의 민간 상가? 화장실에 예, 시내 지역, 면 지역 다 조사했습니다. 네. 그게 몇 군데예요? 저희가 이제 상반기에 어머니 자율방범대 연합회하고 조사를 했는데요. 일반 상가들에 직접 홍보해서 신청도 받고 경찰서에서 우범 지역 목록도 받고 해서 조사를 했고요. 그 중에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컨설팅까지 받아서 최종 선정한 데는 29개소입니다. 몇 군데? 최종 선정된 곳은 29개소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계속 29개소? 네. 근데 29개소인데 돈이 이거밖에 안 들어가? 아니 개선 사업을 해주려면 아주 확실히 해줘야지. 화장실을 전체적으로 개축이나 이런 건 아니고요. 이제 안심한 화장실을 조성을 위해서
안심 비상벨이나 안심 거울도 안심 스크린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만요. 네. 근데 민간 화장실 이 개방하기가 사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네. 대개 보면 그냥 뭐 제 잠그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민간 화장실을 개방한다는 거는 이제 이런 데에는 우리 이제 안전성도 있지만은 이거는 뭐 가정 여성과에서 할 건지 어떤 데서 할 건지 모르지만은 이런 거는 좀 이 시설이 좀 노화되고 뭐 지저분하고 그러면은 수리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저기를 돼야 돼. 그러니까 뭐 좋은 사업 해주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출산, 네. 445페이지 저출산인데 이게 지금 2억 정도가 이제 반환을 했는데 인원이 이건가? 800. 이거는 또 이것도 어차피 뭐 아이를 안 낳으니까 반환하는 거 맞고 그거 말고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네. 어린이집 입학 준비금 지원해가지고 네. 이게 이제는 1억이 감액이 되는데 아니 어린이 여기 저 반영을 보니까 1,600명을 잡아놨어. 근데 600명밖에 안 돼. 저희가 다 파악이 1,000명씩을 파악을 못해 하래. 면사무소나 이렇게 다 이렇게 연락해서 입학할 애들이 뭐 어느 정도냐면 이렇게 파악이 될 텐데 한 1,000명씩이나 이렇게 틀려 그래. 한 5, 60명 틀리면 몰라도. 여기 네. 보니까 반영은 1,600인데 지급하는 대상은 600명이라 한 1억 정도 감액을 하는 것 같은데 이 파악이 그 어린이들 파악이 이제 교육청이나 이런 데하고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아니 교육청하고도 필요 없을 텐데 우리 여기 네. 어디 면사무소하고나 이렇게 호적이나 이런 거 민원실하고 하면 금방 나올 텐데 네. 그 내년도에 뭐 입학을 몇 명 해갔다 금방 나올 거 아니에요. 예, 제가 답변 드리면요. 네. 그 저희가 당초 이제 그 인원 산정할 때 네. 그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으면서 가정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아이들 숫자로 이제 추계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이제 최초 입소하는 그 유아들에게 그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예, 과거에 다니다가 안 다니던 아이들이 그 포함되어 있어서 예, 거기에서 좀 차이가 났습니다. 내년부터는 올해 이제 첫 시도한 사업이니까요. 네. 내년부터는 더 감안해서 네. 예산 편성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한번 잘 해보셔. 네. 근데 우리 여기 보니까 우리 이제는 반환금이 한 20 몇억 되는 것 같은데 아까 반환금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해가지고 한 21억 되잖아요. 네. 여기도 이것도 비교 증감에 들어가는 건가? 여기 왜 가정여성과 지금 23억 증감됐잖아. 네, 그렇습니다. 이 반환금이 여기에 네. 증액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번에 2회 추경 때 일부 편성하고요. 이번에 좀 증액해서 최종 반환금이 27억입니다. 그러니까 반환금을 이제 비교 증감에 잡은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당초에 지난번 추경에 한 7억 정도 편성했었고요. 네. 이번에 20억 정도 증액해서 총 27억입니다. 반환금이. 네. 반환금이 보면 우리 이제 아까도 이제 사회복지과 얘기했지만은 사회복지과하고 우리 이제 가정여성과 이런 데가 이제는 이제 일이 많다 보니까 네. 이제는 조금씩 하던 게 많이 아까 나오다 보니까 금액이 이제 커졌다고 아까
사회복지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네. 가정여성과도 똑같아요? 네, 비슷합니다. 저희도 1년 예산이 한 940억 넘고요. 아, 그리고 이제 국도비 예산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필요한 대로 요구를 해도 그때기 딱 맞게 내시가 감액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반환금이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박상순 의원님. 예, 일단 그 여성 안심 민간 화장실 조성과 관련해서 안 의원님께서 여쭤보셨는데 이거는 그 개방형 화장실하고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구 밀집 지역에 우범 우려가 있거나 이런 그 상가 민간 화장실에 대해서 네. 여성 안심 여성이 어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뭐 그 일정의 그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인 것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아까 저기 실태 조사를 하셨다고 하니까 네. 이번에 29개소 우선 선정을 하셨다고 하는데 네. 이게 전체 그 어떤 필요한 수요하고 한 몇 퍼센트 정도 지금 일단 반영이 된 걸로 보면 됩니까?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희가 경찰서에서 약간 우범 지역으로 그러니까 뭐 약간 신고건이 있었거나 이래서 우범 지역으로 된데 목록을 좀 받았고요. 일반 상가동에 이제 홍보를 해서 일일이 다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건물주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신청을 받고 그래서 이제 조사를 했고요. 그 안성시의 모든 상가를 전수 조사한 건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신청 받고 우범 지역하고 위주로 해서 이제 조사를 해서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컨설팅 최종 받았고요. 저희가 신청받고 처음에 이제 신청받고 이제 저희 내부 확정된 건 한 31개소 정도 되는데 최종 컨설팅에서 이제 29개소로 선정이 됐습니다. 아, 그 신청업소는 한 31개소예요? 예. 그 신청 받고 우범 지역으로 이제 판단되는데 더 조사를 했었는데 네네. 네. 뭐 추가적으로 이게 그 설치가 일단 실태조사 근거로 네. 추가적으로 좀 필요 요인이 좀 생기면 이후에 좀 연계해서 계속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하면 좋겠습니다. 예, 네. 내년에도 사업 시행할 겁니다. 아, 예, 예,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449쪽입니다. 어린이집 지원인데요. 사회부정적 수혜금 포함해서 한 3,500만 원 그 감을 하셨어요. 네. 근데 이거 보육교사 후생복지 부분에 대한 기준이 이게 뭐 별도 지침에 따른 겁니까? 이게 읍면동으로 다르네요. 예, 요건 12 자체 사업이라요. 아, 이건요? 네. 그럼 우리 예. 안성시가 세운 기준입니까? 네. 이거 왜 읍면동으로 후생복지 비용을 달리 지금 지급을 해야 되는 거죠? 왜 이런 기준을 세운 이유가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1인당 교사가 여튼 뭐라 그러죠? 그 책임질 수 있는 그거는 기본적으로 뭐 있을 것이고요. 네. 이게 왜 업 단위, 면 단위, 도시 지역 단위로 지금 3만 원, 5만 원, 8만 원 이게 차등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시행한 지가 수년 된 사업인데요. 네. 그러게 한번 팀장님께 답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보육팀장 김민희입니다. 저기 읍지역, 면지역, 도시지역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사항이긴 한데요. 여기 이제 여건, 교통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요거 따라서 그 교사들에 대한 그런 지급 수준을 좀 고려한 그런 사항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반을 맡은 반 교사에게 나가는 그런 수당이거든요.
저는 그게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여튼 보육교사들의 교통 여건이나 뭐 각 시설, 어린이집 시설 단위의 뭐 환경 뭐 이런 거를 고려하셨다는 말씀이세요? 그럼 면지역 이런다고 훨씬 높아야지. 오히려 도시 지역보다 훨씬 적잖아요. 또 농어촌 이거 지역은 한번 네네. 예. 일단 저는 이거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육교사들 실질적 당사자인 좀 의견도 들어보고요. 이거 지급 기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우리 고민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아동보호 전담팀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만들어진 거죠? 네, 예. 그러면 지금 거기 지금 인력이 총 몇 분이 지금 운영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 팀장님 한 분하고 네. 그 아동보호시설 담당 공무원 한 명하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한 명하고 또 보호 전담 요원 2명 있습니다. 그럼 그래서- 5명인가요, 총? 네, 현재는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가 인력 그 인건비를 이번 추경에도 그 반영했는데요. 네. 아동학대 조사 전담 요원하고 아동보호 요원 한 명을 추가 채용해야 됩니다. 막급 아까 근데 막급 2하고 락급 1분 공무직 뭐 이렇게 들어왔던 것 같은데요. (519쪽에) 네. 네, 인건비 충원하는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신규 채용은 막급하고 막급 1분, 락급 1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11월, 12월 해서 예, 2달 신규 채용하는 걸로 예산액을 네. 잡았습니다. 이게 여튼 별도로 여튼 팀이 시설에서 운영되는 만큼 적지 않게 요새 이제 아동 폭력과 관련해서 하여튼 그룹 홈 등등 좀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도 그 운영하시는 분들하고도 좀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까 적지 않은 또 고충도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좀 당부하고 싶은 거는 이게 여튼 이제 폭력건이 예를 들어서 뭐 있을 경우에는 일단 뭐 분리 조치하고 뭐 등등등 뭐 이런 이제 행정적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면서 이제 개입을 하게 될 텐데요. 좀 현장 중심의 여튼 지도 감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야 좀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거의 여튼 이제 그 보호하는 아동의 그 생활 실태나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하는 문제가 됐든 뭐 이런 것들을 전적으로 그 여튼 시설장이나 여튼 보호하시는 분에 의존하는 경향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현장에 가고 직접 보시고 뭐 좀 판단을 해야 되는 내용이 적지 않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좀 치밀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한번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여튼 아까 저출산 대책하고 어린이집 입학 준비금 지원 뭐 이 부분은 지금 과다 여튼 계상이 되어져서 큰 액수로 지금 삭감하는 내용이거든요. 좀 산출기초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 객관성을 좀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네, 유원영 의원입니다. 481페이지 어린이집 입학 준비금 지원입니다. 그 조례를 대표 발의했던 의원으로서 좀 실망스럽습니다.
모든 조례가 뭐 쉽게 통과되는 건 없지만 진짜 심사숙고에 숙고를 해서 통과된 조례인데 뭐 물론 뭐 돈의 적고 많음을 떠나서 이제 600명, 그러니까 6천만 원 지원된 거죠. 물론 적은 돈은 아니지만 개인한테 10만 원은 뭐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어떤 이제 정착이 되어 가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내년 대충 인원은 나옵니까? 추계되는 인원? 지금 현년도 지금 감액되는 만큼 네. 예, 비슷하게 예산 편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제가 제 생각에는 그러실진 않았겠지만 이 홍보가 다 됐냐 이런 문제. 그러니까 예를 예. 들어서 뭐 어떤 식으로 홍보하셨는지 모르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기와의 자녀 누구는 뭐 대상자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자로 뭐 자세한 사항은 뭐 가족여성과 무슨 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몇 번 정도 보내야 돼요. 자주 그런 걸 네. 좀 다 뭐 해주셨으리라 믿고 네. 본론적으로 들어가서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뭐 이 지원금 쓸 수 있는 거는 뭐 피복, 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뭐 종류는 무지하게 많은데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은 이 증액시켜 주든가, 예? 증액시켜 주든가 아니면은 원복 같은 거, 체육복 같은 경우는 뭐 봄하고 가을하고 겨울하고 또 다 춘추 이렇게 옷이 다 틀리니까 그래서 지금 큰 틀에서도 이 아동복지는 이 인구 줄기 때문에 노인복지도 마찬가지지만 아동복지는 계속 지원을 더 해줘야 됩니다. 근데 조례라고 만들어 놓고는 좀 면목 송구한 정도로 금액도 별로 안 되는 거고, 예? 외람복적하게 신문에도 내서 뭐 입학준비금 안성시에 준다 그랬는데 돈 10만 원 주는 것 같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증액을 시켜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보는 아까 말씀하신 그러니까 지금 뭐 답변하시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좀 네. 검토하셔가지고 이왕이면 그래도 좀 너무 적잖아요. 적고 또 몇 명 안 되잖아요. 인원도 예산도 지금 같은 경우도 예, 축에 잡았던 것보다 많이 줄었고, 예? 그게 뭐 요즘 뭐 각종 지원금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너무 좀 송구스럽 정도로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다시 한번 잘 또 논의를 해서 또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을 좀 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시는 계십니까? 손미찬 의원님. 네, 과장님 송민찬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477페이지 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국공립이 생기는 데가 다 아파트 단지로만 생기고 있네요. 기존에 이제 국공립이 생기는 데는 일축 빼고. 아무래도 이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의무화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그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폐원을 하는 곳이나 그런 데도 이렇게 연락이 오지 않나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진 않고요. 그렇진 않아요. 예. 여기 보면은 세대수로 보면은 블루밍이 세대수는 가장 많은데 평수가 제일 작은 것 같아요. 여기 기준에서 보면은 네. 그래서 그 보면 세대수가 많을 텐데 세대수가 많으면은 인원이 정원이 40명인데 들어가는 연차별로 또 줄을 많이 세울 테고 들어가는 게 좀 빡세다는 얘기가 좀 들려올 텐데 이런 부분들은 그 설치를 하기 전에 조절이 가능하지는 않은 겁니까? 그 여기 공간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냥? 예. 아파트를 질 때? 이 아파트, 그러니까 다른 여기 나열된 다른 공동주택보다는 면적은 작지만 저희가 이제 정원에 비준해서 그 어린이집 설치 기준에 맞는 면적은 충족된 거고요. 네네. 그리고 그 디자인시티 블루밍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의 관리동에 민간 어린이집이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예. 그렇게 된 거군요. 지금 현재 여기 그래서- 기존 예. 2개, 4개 소인데 총 국공립이 안성이 몇 군데가 있는 거죠, 지금? 9월에 개원한 우방 아이유시엘 어린이집까지 총 16개입니다. 16개요? 적지는 않은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희태 의원님. 네, 황기태 의원입니다. 설명서는 431쪽이고요. 그 여성안심 민간 화장실 조성 혹시 그 다른데 설치해 놓은 곳 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본 적이 있냐는 말씀이세요? 예, 그 관내 저희가 불법 촬영기기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예, 비상벨 같은 설치돼 있는 거 봤습니다. 주로 어떤 형태로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르는 것도 있고 소리를 질러서 비상벨이 울리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 안심 비상벨은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 내용이고 제가 경찰서 여천교 간담회도 내용이 그에서 대부분이 뭐냐면 안심 스크린이 주였어요. 네, 왜냐하면 불법 촬영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예, 했으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당시 제가 제안한 내용이 바닥이나 공중에 떠 있는 거잖아요. 화장실이 네. 거기다 지금 스크린 설치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걸 다 막아버리면 좀 문제가 되니 중앙에 그 중간에 그 기기가 들어가지 않을 정도의 네, 숨칠 구멍이라고 뭐 하지만 이 일정한 크기의 구멍을 이렇게 해서 해달라는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네, 어떤 식으로 이제 컨설팅을 받은지 모르겠어요. 그 이후에 뭐 제가 들은 사항이 없어서 뭐 과학기술통신부 컨설팅을 받았다고 한데 그래서 받았다는데 어떠한 형태로 받았는지 좀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아, 네.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불법 감청 설비 단속 협의회라고 있습니다. 네. 예, 거기에서 저희가 이제 조사한 내용하고 뭐 사진 같은 거 그렇게 해서 예, 서면으로 네. 컨설팅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네. 다른 지역에 혹시 설치된 것 보고요. 네, 그다음에 저는 이걸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봐요. 네, 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데 이용하는데 그 문제점이라든가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아, 그 네, 추가해서 하고 자, 앞으로 다중 이용 시설을 우리 신축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건축부서나 이런 데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데는 설치할 수 있도록 권고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시에서 무작정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앞으로 이런 추세이니 네. 건물을 신축할 때 권고 사항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의원님 그래서 저희가 불법 촬영 그 예방을 위한 조례를 준비 중에 있긴 네.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이게 뭐 비용은 많이 들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생활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다중 이용 시설 신축할 때는 반드시 권고해야 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요. 네, 네, 그렇게 좀 해주세요. 네, 그다음에 뭐 입학 이제 말씀 안 드리려고 하는데 어린이집 입학 지원금 지원 이거 있지 않습니까? 원래 조례할 때는 네, 네. 지역 화폐로 주기로 했는데 여기는 실비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네. 보니까 실비로 지원한 거예요. 우리 조례할 때는 그 지역 화폐로 그 지원하기로 했었는데 보니까 그 설명서에 보니까 실비 지원했다고 해서 한번 여쭙는 겁니다. 아, 지역화폐 그 지급하고 있는데 실비라고 표현한 거는 그 이제 10만 원 한도지만 네. 그 어린이집에 입학할 때 만약에 그 실비가 9만 뭐 5천 원이었으면 그 실비만큼만 준다는 의미입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지역 화폐로 준 건 맞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한도가 10만 원입니다. 뭐 그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뭐 10만 원씩 주기로 하니까 제가 인구의 변동추이 만 5세, 6세, 7세 이게 보니까 약 1,400명 정도 돼요. 그래서 아마 1,600명 정도 한 것 같아요. 뭐 네. 이게 뭐 추계를 뭐 잘못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 그 아이들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잘 모르는 거거든요, 사실. 네. 뭐 이 정도 추계해서 들어가는 만큼 주고 나머지 반납하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가중유석과 수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주영 가중유석과 재무공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